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 더킹 방송의 문을 활짝 열어보자.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 정말 역사적으로 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08년 글로벌 위기 이후로 정말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그려줬던 시장이 나왔던 장세입니다. 자, 오늘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그 여파를 맞아서 장중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종가까지 시장을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아마 갈림길에 서 있고 많은 선택과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이게 반등이 나오고 저점을 다진 시장인가, 내지는 이제 하락의 시작일까, 정말 많은 고민들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답답함 풀어드리고자 증시 방향에 대해서 오늘 샅샅이 한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를 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강의를 해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까지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장에도 많은 종목들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2030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종목 걱정된다, 답답하다라고 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1899에 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전부 다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생방송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이 더킹 방송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역사적으로 있는 날입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를 혹시나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또는 제 지인들에게 한번, 야, 너는 주식 투자할 때 미국 시장을 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사실 미국 증시 안 봅니다. 당장 내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중요하지. 그리고 내 종목이 지금 떨어지는데 무슨 미국 시장을 볼 여력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물론 개인 종목, 개별 종목만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수익이 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익 날 종목을 찾아내려면 가장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씨앗이나 아무 종자나 심는다고 결코 좋은 새싹이 나거나 좋은 과실이 열리진 않습니다. 일단은 토양부터가 워낙 비옥하고 또 여기에 심었을 때 그만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그만큼 좋은 씨앗과 열매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좋은 수익, 정말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려면 가장 중요한 주변 환경부터 봐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적인 게 바로 미국 증시가 될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잠깐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자, 그동안 정말 상승폭이 길게도 나왔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 좀 더 보도록 할까요? 길게? 사실 주봉으로 좀 봐야겠네요. 자, 주봉상 보면 09년 이후로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장세입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거의 9년간
시장에서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강세장이 연출됐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물론 지난 2015년 때 잠시나마 출렁거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 나오면서 잠깐이나마 출렁거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이 정도의 낙폭이 있지 않았었는데 글로벌 위기 이후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자, 장중에 몇 프로대 하락이 나왔느냐? 6.26%의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 나오는 거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주식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이 정도 하락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거 이거야말로 현재 내가 내 종자를 씨앗을 심으려고 했는데 현재 이 토지가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니 씨앗을 심어봤자 지금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지요. 자, 맞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빠졌으니 결국 우리나라 지수 또는 아시아 국가들 또는 유럽 국가들 전부 다 하락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오른쪽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패닉 장세가 나왔다. 여러분들 오늘장 우리나라가 코스닥 장중에 5% 이상의 하락률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만 하락 나왔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큰 환경인 미국이 하락이 나오니 당연히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죠.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니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못 버틴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차트상으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전체적인 지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자, 일본 오늘 장중에 몇 프로대 하락 나왔습니까? 4.7% 내지는 4%대 하락률 나왔습니다. 특히나 니케이 지수가 4.73%, 장중에 최대 하락폭은 5%대가 넘는 하락률이 나왔는데 그나마 종가까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자, 더 심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베트남의 HTX 지수가 현재는 나와 있지 않죠. 자, 베트남 지수 역시나 오늘 장중에 7.2%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자, 대만 국가도 역시나 오늘 장중에 4.95%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왜 대만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증시와 상당히 비슷하냐? 바로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종목들, 주식시장에서 시총 비중이 큰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들이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IT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 나오면 우리나라도 하락하고 대만도 역시나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만도 역시나 이 정도의 하락 나왔다는 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힘든 하루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어제 우라노스가 말씀드렸던 거, 금리 인상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어제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경고는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현금 마련하셨나요? 아직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어제 제가 금리 때문에 지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도대체 금리 인상이 뭐냐? 금리 인상이 뭐길래 지수를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걸까요? 금리, 결국은 여러분들 단적인 예시로 은행 금리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보다도 오히려 은행에 내 돈을 넣겠죠. 맞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 단기간적으로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라는 건 시장, 경기 상황이 좋다라고 봐야 되고 이번에 조정을 줬다가 결국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잠깐 쉬어주는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 쉬어주는 구간이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신용 문제. 워낙 지금 중시에 신용 잔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결국은 미국 금리 인상을 시킨다면 분명히 투자자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금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시장 과연 하락의 출발일까요? 반등의 시작일까요? 자, 요거 차트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장중에 코스닥 시장이 5%대, 5.1%대까지 하락이 나왔었던 시장입니다. 자, 그러다가 종가의 시장이 올렸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낙폭이 컸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DR 기준으로 시장이 ADR 기준으로 120% 이상 바로 120%까지 간다라면 시장 과열 구간이라고 했고 과열 구간 이후에는 중소형 종목들 하락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지금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워낙 시세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하락 종목이 2030개까지 나온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ADR이 추가적으로 더 밀려야 시장이 과열 구간이 끝나고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서 반등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반등 나왔을지라도 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800포인트에서 810포인트를 지키면서 반등과 상승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무슨 장세냐? 앞전에 지난 12월 달처럼 조정을 줬다가 반등 나왔다가 조정을 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옵션 만기일, 설날 그리고 2월 말까지도 충분히 이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종목들 떨어졌다고 손절할 게 아니라 반등 시에 정리할 종목들은 정리를 하고 이 조종장에서 강한 종목들로 편입을 해야 그 뒤에 시장 올라갈 때 크게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조종장 손 놓고 있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툼에 참여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종목 정리할 생각들 하시고 좀 더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포트를 변경할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적인 예시 하나 또 들어드리도록 할까요? 자, 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증시가 하락 나오더라도 반드시 수혜보는 종목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중국주입니다. 자, 모두투어라는 기업인데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 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2일 날 한중 장관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2월 9일부터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중국의 춘절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이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애들,
모멘텀 플레이가 남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이 하락 나오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자, 어제도 사실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고, 길게는 바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길게는 크게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작게 상승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 점차 상승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나오고 수렴을 한다. 이게 바로 급등 직전의 패턴인 삼각 수렴형 패턴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단순히 삼각 수렴형 패턴이 아니라 이 삼각 수렴형의 최종적으로 완성 포인트는 어디라고 했죠?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삼각 수렴형 이후에 이 삼각 수렴형을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 나온다. 여기가 바로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지난 이 더킹 방송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요. 자, 이런 자리들이 바로 단기간적으로 또는 내지는 길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형적으로 급등 직전에 포착구가 만들어주고 오늘 장중에도 5.5%대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시장 하락 나와도 남들은 죽겠다라는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시장 하락 나올 때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모두 투어만 상승했습니까? 오늘 실제로 대다수의 중국주들이 저점에서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당연히 공략을 해야죠. 어떤 자리요? 추세가 앞전, 직전 지지라인 이탈되지 않으면서 저점을 정확하게 받쳐주면서 급등 직전에 자리를 만드는 임팩트 있는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 공략하신다면 저는 이번에 한 달 정도 조정이 나올지라도 충분히 조정장에서도 내 계좌를 빛나는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모두 투어뿐만 아니라 뭐 상당히 많은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드렸던 종목들 기억나십니까? 자, 엔터주, 화장품, 내지는 여행주들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셨다가 공략을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현금 비중을 30%, 40% 이상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이 조정장을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조정장을 기회로 삼아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단적인 예시 또 하나 이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월가의 투자 대가 중에 바로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시 리버모어 글쎄요, 월가 증권사들이 상당히 싫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몰빵꼬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사실 하락장이 나올 때마다 최저점 매매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성공을 했던 투자의 대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하락장 무서워하고 내 종목 떨어진다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저점 기회를 공략을 해서 빠르게 수익 본다면 기존의 손실인 종목들까지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 우라노스도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 10년 이상 있으면서 정말 제가 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최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오른쪽 화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국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번에 핵심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출소를 하면서 출소를 하자마자 발표를 한 게 이겁니다. 삼성이 평택 제2공장에 30조 원의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조원이 빠졌네요. 30조 원의 투자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 반도체 공장 증설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핵심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른 종목들 상승률보다 바로 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률이 컸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전부 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급등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아닙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이유 없이 과도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장에도 역시 하락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 삼성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 이 내용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것도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반도체 기업들이 내일장부터 상승률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의 가장 또 이 평택 2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테스라는 종목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스라는 기업 반도체 장비 검사 회사입니다. 그동안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크게 하락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주식이라서 주식시장에선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다. 보통 이제 3파라고 합니다. 크게는 3번 정도 떨어지고 나면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3번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보통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자, 이번에 3번에 크게 중장기적인 추세가 하락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급등 나왔다는 거죠. 오늘 장중에 7%대의 급등 나왔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보다도 정말 셉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 연기금,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앞전에 꾸준하게 올라가던 종목이 최근에 디램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약간의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정받을 때 이 테스 역시나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인 추세가 보면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올라갔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조정줬던 폭도 컸던 겁니다. 그러니 조정 주고 나서 다시 중장기 지지라인 때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반등을 노리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나오면서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 조정 주고 박스장 나오더라도 충분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강하고 떨어지기보다는 여러분들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테스라는 종목 당연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야죠. 그리고 테스 말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종목들 찾아서 포트에 편입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갖고 계시다. 내지는 5G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시다. 이제는 포트 변경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 내지는 중국주들 이쪽으로 방향성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꾸 이 손실 중인 종목에 집착, 애정을 갖고 있을 때 아닙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거 기업에 애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결코 지금 내 기업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집착하실 때는 아닙니다. 수익 볼 종목이 정말 그야말로 나한테 천생연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내지는 걱정되는 종목들 빨리 포트 변경할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자들 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또 우리 PD님한테 듣기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냈던 것보다 역대급으로 문자가 많이 왔다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많은 종목들이 하락났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들 최대한 빠르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한 분 한 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이 문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뒷번호 2603님의 종목이죠. 보라티엘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 5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요.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자, 보라티엘이 아니라 보라티알이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좀 약간의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종목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지난 10월 달 이후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인데 10월 달 이후에 거래량 터뜨리고 60일선 돌파 나오면서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갔었고 윗공간에서 잠시나마 조정을 줬다가 다시 반등을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시장이 좋지 못했다라면 저는 시장 소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신규 상장주인데 그동안 사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앞전에 그렇게 크지 못했다는 거. 지난 1월 5일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은 나왔는데 상승을 크게 달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장 역시나 시장과 함께 급락 나왔지만 앞전 지지 라인 때는 전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12,800원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가는 12,800원 잡으셔야 되고요. 이 12,800원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보유하고 계셔도 됩니다. 자, 시장 반등 나오면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16,000원이라 하셨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고점. 자, 우리 대부분들이 이제 상승할 때 종목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는 쌍봉을 찍고 추세가 이탈되는 자리라 매수 구간대 자체가 조금은 실수하신 겁니다. 자, 반등 나올 때 저는 이 종목을 전고점까지라기보다는 15,000원 부근에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을 봤고요. 그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문자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서 밀리고 있는데 뒷번호 506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장의 등대 우라노스님 쪽집게 시황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1년 보유 중인 동국시럽입니다. 매수가가 1,5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금요일에 매도를 못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국시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동국시럽입니다. 자, 종목 코드 001620이죠. 자, 이 동국시럽 일단은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일단은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1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난 사실
2017년 1, 2월 달에 한번 크게 급등한 이후에 시장에서 소외됨을 느끼면서 그동안 쭉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이거 워낙 기업이 현재 상황 좋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한번 이제 급락이 나온 적이 있죠. 요때 유상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상증자 개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크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기업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 소외주라 반등 시에는 최대한 종목을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금요일 매도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떨어진 건데요. 저는 이번에 이 위에까지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꽤 오랜 시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1150원 구간은 저는 깨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150원 손절가 잡고 가시고 이 종목이 아마 반등 나온다라면 저는 1300원 구간까지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300원 부근에서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동국신보다도 어차피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저라면 반도체 기업 쪽으로 포트를 변경해서 이 손실을 메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종목을 차라리 포트 변경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8182님의 종목입니다. 자,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가 43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지금 하락 중인데 내일 실적 공시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 때마다 하락이 나왔는데 내일 당중에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43만 원. 아, 좋습니다. 매수가 좋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 NC소프트가 사실 실적 발표 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적 발표, 사실 실적 발표라는 건 여러분들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앞전에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NC소프트 더 지속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미 많은 게임 회사들이 지난 2017년에 상당히 많은 실적을 기록한 상태고 앞으로도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이 현재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번에 처음으로 게임 업계 사람인 김영관 의장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웹젠의 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게임 업계에 대한 성장을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앞전에 다른 정부들과 다르게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규제가 점점 풀려간다면 게임 기업들은 저는 주가 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NC소프트 역시나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앞전 이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었고 쌍바닥 끓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 하락 나오면서 이미 산파가 나오고 반등 나오다가 시장 밀리면서 깨진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앞전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앞전 지지 구간 깨지지 않았고요. 깨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나 39만 8천 원 구간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39만 8천 원 손절가를 잡고 계시고 저라면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서 주가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이 종목의 상승을 크게 노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고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앞전 전고점까지 일단은 45만 원까지만 한번 노리셨다가 좀 짧게 정리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에서는 크게 상승 나올 구간이 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NC소프트라는 종목도 봤고요. 그 다음 또 종목 보겠습니다. 자, 뭐 종목들 정말 많이 옵니다. 또 어떤 종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뒷번호 3066님의 종목입니다. 신라젠 10만 7천 원입니다. 비중이 20%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면상으로 먼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지난 8, 9, 10, 10 요때는 항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워낙 컸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에서는 항암 시장이 가장 규모가 커서 항암 치료제에 대한 뭐 신약 출시라든지 또는 임상 실험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 신라젠은 시장이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이 종목 12월 달에 주가 하락할 것이라고 지난 시크릿 노트에서도 강의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십니까? 11월 21일 날 이미 이때 당시에 거래 대금을 엄청나게 나오면서 윗꼬리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이 나갔다라는 거고 앞전에 메이저 수급들이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간 겁니다. 그 뒤에는 단기성 수급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 전고점까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3만 원까지는 주가 회복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양도세 때문에 떨어졌다가 양도세가 끝나고 나서 단기 반등 나온 건데 제약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시장이 조종을 주고 박스권 장세로 간다라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제약주가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지라도 크게 반등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하락했다가 반등 줬다가 하락했다가 반등 줬다고 하면서 추세가 하락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신라젠도 역시나 손절가 잘 잡고 가셔야 될 게 87,2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구간 이탈되시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매수가 부근 저는 이 종목이 11만 원쯤 오면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워낙 그 모멘텀 없이 올라간 종목들, 이유 없이 올라간 제약주들 많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조금은 위험한 구간입니다. 신규 매수분 진입 불가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수익권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차라리 앞으로 삼성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변경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뒷번호 5324님의 종목입니다. 초록뱀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매수가가 2,200원입니다. 비중 6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초록뱀 보겠습니다. 자,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초록뱀. 자, 사실 이 초록뱀이 참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는 주가가 나쁘지 않은데 이 과거에 사실 초록뱀이 2016년부터죠. 안타깝게도 주가 조작에 나왔던 종목이라 사실 그때 주가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동안은 시장 소외주로서 워낙 시장에서 관심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 한알령 해지 소식이 나오고 있다.
자, 그때부터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 이 종목도 중국주입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주들 아직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모두 투어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초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을 그려줬었고요. 헤드앤숄더 그려준 다음에 빠졌지만 앞전 지지 1370원 다시 한번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헤드앤숄더 그려주면서 베어마켓 나왔다가 1370원 다시 지지받고 쌍바닥 그려주고 쌍바닥 그려준 다음에 반등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쌍봉 그려주고 하락 나왔지만 다시 한번 1370원을 지지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1370원 손절가 잡으시고 저는 이 종목이 이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위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더 홀딩을 하고 갖고 가시면서 저는 이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고점 1700원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갖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촛뱀. 자, 요런 뭐 중국주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을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신라젠 뭐 문자가 또 왔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좀 매수가가 다르신 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젠 문자가 꽤 많이 오네요. 자, 신라젠은 동일하게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뒷번호 3815님의 종목입니다. ESV라는 종목이고요. 1240원에 비중 2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ESV 보겠습니다. 자, 뭐 자율주행차 때문에 공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ESV가 워낙 테마가 많습니다. 뭐 자율주행도 있고 드론도 있고 뭐 4차 산업 수혜주다 뭐 여러 가지가 참 연관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자율주행차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공략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뭐 많습니다. 대성엘텍, 넥스트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내지는 요즘에 삼성이 하만사 인수하면서 이슈가 됐었던 아남전자 좋죠. 차라리 이런 종목을 공략했을 것 같습니다. ESV는 실적이 좋지 못한 회사고 테마성 종목입니다. 그러면 시장 약할 때 보통 주가 역시나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기술적으로 워낙 자리가 좋습니다. 3파 나온 이후에 주가가 반등 나왔고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3파를 그려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전형적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매수하기는 참 좋았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보통 모멘텀이 있을 때 급등도 나오지만 시장 약할 때는 급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위험한 거죠. 자, 이 종목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105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구간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홀딩을 하시되 내일장 반등 나오면 저는 이 정고점 안에서 정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크게 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약수익으로 수익 실현하셔서 차라리 훨씬 더 크게 갈 만한 종목들 여러분들 오히려 이 조정장 기회가 됩니다. 조정장 이후에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종목으로 포트 변경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조정장은 기회입니다. 지난 12월 달 한 달 동안 주가 조정장 나왔습니다. 근데 1월 달 어떻게 됐죠? 시장 크게 상승 나오면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 50% 상승률 나왔습니다. 내지는 엔터주들 급등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번 조정장 이후에 크게 갈 종목만 안다면 그 종목을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지금 손실 충분히 메꾸고도 남습니다. 지금 손실 플러스로 바꾸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 사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중국 내지는 반도체입니다. 자, 해당 이 업종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최고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여러분들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정말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 하면서 오히려 박스권 장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글쎄요, 잘못하면 한 번 더 하락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저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번 시장을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로 갖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계좌 수익률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오셔서 전부 다 비법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